외국인이 왜 파는지 8월에 답이 나옵니다. 날짜까지 정해져 있어요. 오늘 그 규정을 통째로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댓글로 제일 많이 오는 말이 이겁니다. 외국인이 또 팔았다.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 회사는 사상 최대로 버는데 왜 저쪽은 계속 던지는지 답답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매도에는 감정이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장이 쉬는 날이니까 그 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자금의 상당 부분은 사람이 종목을 고르지 않습니다. 정해진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 삼성전자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지수 안에서 비중이 어긋나면 맞추려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중을 공식적으로 다시 맞추는 날이 8월에 있어요. 그 날짜와 구조를 아시면 앞으로 외국인 수급 기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MSCI가 무엇인지부터 짚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줄여서 MSCI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가 지수를 만드는 회사예요. 어느 나라, 어느 종목을 얼마만큼 담을지를 정해서 지도를 그려주는 곳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펀드가 이 지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한국은 이 회사가 분류한 신흥국국 이머징 마켓 지수에 들어있어요. 그 지도를 따라가는 돈을 패시브 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운용력이 종목을 분석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지수 구성을 그대로 복제하는 방식이에요. 지수에서 삼성전자가 4%를 차지하면 그 펀드도 4%를 담아요. 3%로 줄면 팔아서 3%로 맞추고요.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지금 전 세계 주식자금 중에 이 방식이 차지하는 몫이 계속 커져왔고요. 그래서 지수 규정 하나가 예전보다 훨씬 큰 돈을 움직입니다. 그럼 사람이 직접 고르는 돈은 없냐고 물으실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자금을 액티브라고 부르고 이쪽은 회사를 분석해서 사고 팝니다. 그러니 외국인 매도라고 다 같은 매도가 아니에요. 규정을 따라가는 돈과 판단해서 움직이는 돈이 섞여 있습니다. 문제는 기사에는 이게 한 줄로 합쳐져서 외국인 순매도로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규정 때문에 나간 물량까지 회사에 대한 평가로 읽게 됩니다. 여기서 주주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구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 안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이 커집니다. 그런데 한 종목이 지수에서 가질 수 있는 비중에는 한도가 규정으로 박혀 있어요. 그 한도를 넘으면 패시브 자금은 좋든 싫든 덜어내야 합니다. 주가가 오를수록 팔아야 하는 구조. 상반기 내내 이어진 외국인 순매도의 뼈대가 이겁니다. 수선은 이렇게 잡았어요. 먼저 8월에 그 비중이 언제 어떻게 다시 맞춰지는지 일정부터 정확히 드릴게요. 그 다음 올해 8월에만 있는 특별한 변수를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매도를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까지 정리할게요. 첫 번째, 일정입니다. MSCI는 지수 구성을 1년에 4번 손봅니다. 2월, 5월, 8월, 11월이에요. 이걸 정기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방식은 매번 같아요. 그달 중순에 결과를 발표하고 그달 마지막 거래일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지수에 실제로 반영합니다. 발표와 반영 사이에 2주 정도 시차가 있는 겁니다. 그 2주 동안 패시브 자금은 새 비중에 맞추려고 미리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올해 실제로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2월 정기 변경은 2월 10일에 결과가 나왔고 2월 27일 마감 기준으로 반영됐어요. 5월 정기 변경은 5월 13일 발표, 5월 29일 리밸런싱이었고요. 8월도 같은 리듬으로 움직이죠. 8월 중순에 발표, 8월 마지막 거래일 마감 기준 반영이에요. 달력에 8월 중순과 8월 말 이 두 군데를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심사에 쓰는 데이터를 언제 것으로 쓰느냐예요. MSCI는 심사 기준일을 미리 공개하지 않아요. 정해진 구간 안에서 하루를 임의로 골랐습니다. 직전 사례를 보면 8월 정기 변경은 7월 중하순 구간 가운데 하루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번 7월 후반 우리 시장이 크게 흔들린 그 구간 어딘가가 심사 기준일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짚고 가겠습니다. 지수 비중은 그날의 시가총액과 유통주식 비율로 계산돼요. 값이 크게 눌린 날이 기준일로 잡히면 그 시점의 비중이 낮게 잡혀요. 반대로 값이 회복된 뒤에 기준일이 잡혔다면 비중은 다르게 나옵니다. 어느 날이 쓰였는지는 8월 중순 발표 때 결과로 확인됩니다. 그때 기사에 나오는 비중 조정폭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올해 8월에만 있는 변수입니다. MSCI가 그리스를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지난 1월에 이 문제를 시장에 물었고 3월 말에 재분류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시행 목표 시점이 바로 이번 8월 정기 변경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우리와 직접 연결됩니다.
연결됩니다. 왜 연결되는지 설명드릴게요. 한국은 MSCI 신흥국 지수에 들어있죠. 그리스도 지금까지 같은 지수에 있었고요. 한 나라가 그 지수에서 빠져나가면 그 나라가 차지하던 자리가 비게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나라들의 비중이 그만큼 다시 계산돼요. 규정에 따라 자동으로요. 신흥국 지수를 따라가는 자금 입장에서는 비중이 늘어난 나라를 더 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가 신흥국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로 판이 뒤집힌다고 보시면 안 돼요. 방향이 우리 쪽에 나쁘지 않은 재를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원리예요. 누가 좋아해서 싫어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규정이 바뀌면 돈이 따라 움직인다는 것. 이게 오늘 제일 기억하실 대목입니다. 규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MSCI는 지난해 11월 정기 변경부터 규정을 바꿨습니다. 한국과 인도에서 투자 경고 종목이나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수에 못 들어가도록 했어요. 예전에는 관리 종목만 제외됐는데 범위가 넓어진 거죠. 실제로 올해 8월 편입 후보로 거론되던 한 건설사가 4월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편입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지수 편입은 실적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규정까지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외국인 매도를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사에 외국인 순매도라고만 나오면 우리는 자연히 이렇게 읽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국을 안 좋게 본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상당 부분은 규정에 따라 비중을 맞추는 움직임입니다. 비중 조정으로 나가는 물량과 정말로 회사를 나쁘게 봐서 나가는 물량은 성격이 다르죠. 이 둘을 섞어서 보면 필요 이상으로 불안해집니다. 구분하는 법도 말씀드릴게요. 정기 변경 발표일과 반영일 앞뒤로 몰리는 매매는 규정에 따른 물량일 가능성이 큽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반대로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에 며칠씩 이어지는 매도는 다르게 봐야 하고요. 그리고 규정만으로 다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7월 하순에는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구간도 있었어요. 그러니 날짜를 함께 보시라는 겁니다. 숫자만 보면 안 보이는 게 날짜를 붙이면 보입니다. 8월 달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월 중순 MSCI 정기 변경 결과 발표, 8월 마지막 거래일 마감 기준으로 지수 반영, 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8월 후반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수급 일정과 금리 일정과 실적 일정이 8월 후반에 몰려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8월에 보실 것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기 변경 발표에서 한국 비중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둘째, 발표일부터 반영일까지 2주 동안 외국인 수급이 어느 방향으로 쏠리는지. 셋째, 그 구간이 지난 뒤에도 매도가 이어지는지 아니면 멈추는지. 셋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규정 때문에 나간 물량이라면 날짜가 지나면 멈추거든요. 여기까지가 규정 이야기예요. 그런데 구조를 다 알고 나서도 계좌 앞에서는 손이 안 움직이죠. 외국인이 왜 파는지 이해하는 것과 내 평단에서 무엇을 할지 정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니까요. 규정에는 날짜가 있는데 내 계좌에는 날짜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날짜를 스스로 정해두는 게 기준이고요. 버핏이 남긴 첫 번째 원칙이 돈을 잃지 말아야해요. 이겨야 할 상대는 시장이 아니라 급한 마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요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두 질문이 정말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료로 직접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자료는 삼성전자 고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손실보다 더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조금만 반등하면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 추가 매수 시점인가. 매일 같은 고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보다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되는 패턴이 만들어져요.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매일 계좌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정리하시면 딱 최악의 지점에서 정리하시는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기만 하시면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단순히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담아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 순간까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그려놓으신 분들이랑 그냥 매일 가격만 보시는 분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손실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께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예요. 요즘 시장은 한 업종만 계속 오르는 그림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쉬면 다른 업종으로, 그 업종이 쉬면 또 새로운 테마로 자금이 계속 이동하는 흐름입니다.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어제까지 반도체가 강했는데 오늘은 조선이 오르고 내일은 또 방산이 오르는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이미 고점 구간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 업종과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후보군들을 따로 정리했어요. 어떤 업종이 자금 유입 초기 신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이제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인지, 그리고 어떤 업종은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큰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따라 사시라는 자료는 아니에요. 다만 시장의 큰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를 계속 체크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자기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거든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도와드립니다. 솔직히 자료는 한 번 받아보는 걸로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장은 매일 바뀌잖아요.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나오거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는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전자 외 종목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20분만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진단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만 제대로 세워져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결정을 내릴 때도 훨씬 편안해지는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짧은 인사 하나면 충분해요. 그 응원 덕분에 채널을 계속 키워갈 수 있고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째,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자료를 신청해주세요.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서 돈을 받고 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자인지 아닌지 확인 후 자료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외국인 매도의 3단 구분은 감정이 아니라 규정이에요. 지수 안에서 비중이 한도를 넘으면 오를수록 팔아야 하는 구조니까요. 그 비중을 공식적으로 다시 맞추는 게 MSCI 정기 변경이고 8월 중순 발표에 8월 마지막 거래일 반영이에요. 심사에 쓰는 날짜는 7월 중하순 가운데 하루고요. 올해는 그리스가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면서 신흥국 지수 비중이 다시 계산됩니다. 판을 뒤집을 크기는 아니지만 당연은 나쁘지 않아요. 8월 중순 발표, 8월 말 반영, 8월 27일 금통위 이 세 날짜만 달력에 적어두시면 됩니다. 혼자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기준 들고 계시면 돼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